자, 이거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은 현대 문명이라고 하면 문명의 이익이라고 하는 생활 가전과 그리고 뭐 스마트폰이라는 이런 것도 우리가 최고에 속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문화가 나가고 있다. 그 문화의 바탕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악 문화가 되는데 K-팝이다. 그래서 실제로 IMF 구제금융 이주에 일본 문화가 개방이 되는 그런 시절, IMF 시절이었는데 그때 뭐냐면은 밖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SM 뭐 이수만의 SM 엔터테인먼트는 내수 시장이 너무 작다. 그래서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데 97년에 최초로 해외 시장을 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우리 문화는 개방이 되지만 이 개방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었죠. 한일 월드컵을 해야 됐잖아요. 월드컵을 해야 되고 일본 문화가 개방될 수 없는 밖에 없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오히려 더 이때에 개방이 되니까 개방되지 않았을 때는 일본 문화가 이게 들어오더니 개방하고 나니까 결국에는 우리 문화가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살아남아 있다. 독창적인 문화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2000년에 보면은 H.O.T의 베이징 콘서트 한류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고 2002년에 한일 월드컵을 통해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됩니다. 한국의 저력이 이렇게 알려지게 되고 한국이 어디인가 88 올림픽에 알려졌지만 어디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축구를 좋아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유럽과 남미에 이때 굉장히 많이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때 더불어서 일본에 진출해서 일본의 한류가 겨울 연가를 통해서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는 뭐 한 번 바뀐 거예요. 어떤 그 중년층에 의해서 바뀌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이것이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은 10대층까지도 완전히 한국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는 어떻게 세상을 바꾸었나? 2005년부터 유튜브 시대가 시작돼서 지금 16년째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유튜브 시대죠. 그리고 지금도 스마트폰의 시대입니다. 2007년에 아이폰이 출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삼성의 스마트폰이 출시가 되면서 인터넷과 스마트폰 그리고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시차 없이 다른 나라 사람들의 문화 콘텐츠를 향유하게 되면서 그때에 그걸 가장 잘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의 K-팝 문화, K-팝 뮤직비디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역적 커버리지가 더욱 확장되어서 그 파급력과 영향력 또한 더욱 커질 수가 있었다. 이것을 알게 된 것이 아까 보셨던 10년 전입니다. 10년밖에 되질 않았어요. 10년 전에 보니까 이제 수면 위로 딱 드러난 거죠. 유럽이 드러난 겁니다. 유럽에서 K-팝 공연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뭐냐면 미국이었어요. 미국. 근데 2012년에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전 세계에 열풍이 불면서 싸이가 미국 진출을 해서 미국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닫혀 있었던 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거죠. 문을 열었다. 그리고 2013년에 방탄소년단이 데뷔를 하게 됩니다. 데뷔를 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제 한국 가수로서 첫 빌보드 1위를 하게 됩니다. 이게 2018년이죠. 그래서 빌보드 1위를 처음 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올림픽 금메달과 월드컵 4강에 비견될 만한 성과다. 세계 대중문화계의 지형이 바뀔 만한 큰 사건이 벌어졌다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앨범을 낼 때마다 족족 빌보드 2관왕, 그 다음에 또 빌보드 3관왕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무너뜨린 비틀즈보다 더 대단한 성취를 하였다. BTS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비틀스가 들어왔을 때 잉글리시 인베이전이라고 해서 영국의 침략이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뭐냐면 한국의 어떤 침공이다. 또 BTS의 침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2020년이 되니까 우리가 빌보드에서 1위를 블랙핑크가 또 했죠. 그래서 블랙핑크하고 2위가 다이너마이트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K-팝 놀이터가 된. 사실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처음으로 K-팝 놀이터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 계속해서 그런 기사들도 최근에 많이 나와요. K-팝 놀이터로 검색을 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나오던데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그런 칼럼도 있지만은 BTS가 지금도 1위를 하고 있어요. 2021년 버터가 통산 8주에서 이제 9주 1위로 이제 치닫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또 나왔던 퍼미션 투 댄스가 한번 1위를 했었잖아요. 버터가 더 좋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버터가 계속 1위를 하고 있는데 빌보드 핫백에서 1위를 했다. 이게 얼마나 굉장한 거냐면은 사실 싸이가 갔을 때 싸이가 6주간인가에
핫백 차트에서 솔로곡 차트죠. 거기선 2위를 했습니다. 근데 2위만 하다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뭐냐면은 핫백에서 1위를 했다가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온 버터라고 하는 곡은 1위를 갖다가 8주 동안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인 그런 어떤 모습이 되겠고, 이걸 뚫고 이제 이것이 싸이에서 그 다음에 BTS에서, 그리고 그 뒤에는 뭐냐면 이제 블랙핑크라든지, 블랙핑크는 아시겠지만 유튜브에서 구독자가 6천만 명이에요. 6천만 명. BTS가 한 5천만 명이 이제 넘었을 겁니다. 그래서 1위가 바로 블랙핑크거든요. 어마어마한 팬덤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블랙핑크, 그 다음에 이어져서 이제 빌보드 200위 안에 들었던 것이 이제는 뭐 5위 안에 들어도 뭐 크게 뉴스가 안 됩니다. 몬스타엑스, NCT 129, 투모로우바이투게더라고 해서 BTS를 뒤를 잇는다라고 하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회자되고 있는 그런 K-팝 그룹들은 훨씬 더 많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수영 선수 같은 경우에 트와이스의 노래를 듣고 막 이렇게 춤을 추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K-팝 관련돼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알려지고 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는 한류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한국 자체를 이제 공부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